안녕하십니까. 대구 영선초 교사 류효준입니다. IB 월드스쿨인 영선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IB PYP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IB와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점이 정말로 비슷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서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배우고 개발하는 교육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여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우리 IB 교육과 우리나라의 민주시민 교육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지향점에 따라서 저는 학생들과 탐구 단원을 설계하고 또 실행했는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인권의 중요성이라는 탐구 단원입니다. 그 첫 번째 탐구 단원 첫 번째 영상이고요. 이것은 IB PYP의 Sharing the Planet이라는 창문적 주제에 따라서 설계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소개를 드릴 텐데요. 오늘 강의의 목차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IB 탐구 단원을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했는지, 그리고 설계하고 준비한 이 탐구 단원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탐구를 시작하는 순간인 탐구 만나기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네, 이것을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할 것입니다. 초학문적 주제는 이제 IB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탐구하게 되는 과목 간 경계를 초월한 보편적이고 실제적이며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네, IB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초학문적 주제를 중심으로 탐구하게 하라 하면서 아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주제들을 소개합니다. 그런 이유가요.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과학, 음악, 미술, 체육, 도덕, 실가 이런 식으로 낱낱이 교과들을 수업하잖아요.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이야. 이번 시간은 수학 시간이야. 이러는데 우리 삶의 장면에서는 이번 시간은 국어를 많이 쓰이는 시간이야. 오늘은 수학을 많이 쓰는 날이야. 내일은 사회를 많이 할 거야. 뭐 이런 사회, 삶은 없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낱낱이로 개별로 배우는 교과들이 이렇게 다 디범벅이 되어서 융합된 곳이 바로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교과들이 융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삶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라는 거죠. 그 주제를 IB에서는 초학문적 주제라고 합니다. 지역, 민족,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탐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들을 말하고요. 이러한 주제를 IB에서는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우리 자신을 조직하는 방식,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우리 모두의 지구. 어떤가요? 이 6가지 주제들을 보니까 조금은 철학적이면서도 심오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 6가지 초학문적 주제를 보면은 어떤 것을 탐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더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 IB에서는 초학문적 주제마다 하위 설명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밑에 설명들이 보이나요? 네, 6가지 설명들이 있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누구인가 초학문적 주제에서 탐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우리 자신을 조직하는 방식, 우리 모두의 지구 밑에도 각각의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학문적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각 학년에서는 하나의 초학문적 주제마다 탐구 단원 하나를 설계해서 즉 6개의 탐구 단원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학년마다 6개 탐구 단원을 탐구하기 때문에 6학년까지 반복한다면 총 36개의 탐구 단원을 학습하게 되겠죠. 여기서 탐구 단원을 Unit of Inquiry라고 해서 UOI라고 말하고요. 이 36개, 우리 학교에 36개의 탐구 단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안내하는 이것을 우리 학교의 탐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Program of Inquiry, POI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IB 학교를 방문하면요. 네, 학교에 가장 학생들이나 혹은 교직원, 교육공동체의 소속원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이 학교의 POI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1학년 때 어떻게 탐구 단원들을 학습하게 되고 6학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탐구 단원들이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소개드릴 사례는요. 6가지 초학문적 주제 중에서 우리 모두의 지구라는 초학문적 주제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4가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정된 자원을 타인 및 타 생물과 공유할 때 권리와 책임, 공동체와 그 내부 관계 및 공동체 간 관계, 기회 균등, 평화와 분쟁 해결. 어떤가요? 네,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모두의 지구라는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조금 더 와닿죠. 네, 그래서 이번 탐구 단어는 우리 모두의 지구라는 초학문적 주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는 뭐냐면요. 지구 자원의 공유, 균등한 기회, 분쟁과 평화 등 지구를 공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탐구하는 초학문적 주제입니다. 네. 이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즉 제가 가르친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5학년 교육과정은 이 초학문적 주제, 우리 모두의 지구랑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 모든 과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랑 도덕에서 가장 연결고리가 되는 내용들을 찾았는데요. 사회에서는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도덕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라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우선 사회를 들여다보니까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라는 내용 안에 교육과정을 먼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사회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보니까요. 헌법과 우리 생활, 그리고 헌법과 우리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또 성취 기준을 들여다보니까 인권의 중요성, 인권보호 실천 태도, 인권과 헌법, 권리와 의무라는 내용들을 찾으면서 이 사회의 내용들이 교육과정이 우리 모두의 지구랑 연결이 잘 되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도덕도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라는 내용을 통해서 핵심 가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일반화된 지식과 내용 요소를 살펴보니까요. 인권, 존중, 공정한 사회, 법, 인류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지구라는 내용과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 사회와 도덕이라는 중심 교과를 기반으로 해서 아래와 같은 관련 개념, 즉 교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추출하였는데요. 무엇이냐면은 권리, 존중, 공정, 신장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러한 개념들 보니까 이 탐구가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될지 조금은 예상되나요? 맞아요. 이 관련된 개념들, 중요한 관련 개념들을 학생들이 습득하고, 그리고 이 개념들을 기반으로 해서 중요한 깨달음을 추출해야겠죠. 저도 그래서 이러한 관련 개념을 통해서 학생들이 탐구의 마지막에 어떠한 중심 아이디어를 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중심 아이디어를 한번 구성해 봤어요. 제가 그래서 결론으로 나온 중심 아이디어는 공정한 기회를 가지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존중은 인권을 신장시킨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탐구 단원이 우리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탐구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맞아요. 인간이라면 가지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세상에 차별과 불평등이 참 많잖아요. 우리 당연히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왜 차별하고 왜 불평등은 생긴 걸까? 그러면서도 왜 권리를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걸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탐구라고 생각했답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의 지구라는 초학문적 주제에 따라서요. 사회와 도덕은 이미 준비가 되었고요. 그러면은 또 어떤 교과들을 같이 융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인권에 대한 다양한 생각,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저는 국어 교과에 토의하며
해결해요.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이라는 단원을 가지고 와서 융합했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술교과에서 같은 주제, 다양한 소재라는 단원을 가져와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단원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교과들을 모두 융합해서 우리 탐구 단원의 구성과 개요를 설정했는데요. 더 자세한 성취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교과에서 단원과 그 사회교과에 사용된 성취 기준, 그리고 도덕교과의 단원과 성취 기준, 그리고 국어와 미술교과의 단원과 성취 기준을 본다면요. 이러한 교육과정과 그리고 교과서가 연계되어서 우리 모두의 지구라는 탐구 단원을 진행하고 있구나, 뒷받침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탐구 단원의 총체적인 개요를 보면요. 초학문적 주제는 우리 모두의 지구. 설명은 그 중에서 평등한 기회의 접근권입니다. 어떠한 평등한 기회의 접근권이 있는지 들여다보니까 5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권리라는 것을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중심 아이디어로는 공정한 기회를 가지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존중은 인권을 신장시킨다 라는 중심 아이디어를 추출했고요. 주요 개념으로 관점, 변화, 책임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탐구 주제 목록을 설정했는데요. 관점을 통해서 인권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목록입니다. 두 번째 목록은요, 인권 신정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것은 위에 변화라는 렌즈를 통해서 어떻게 인권이 신장되어 왔는지,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구해보는 목록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탐구 목록은 인권 신장을 위한 우리의 실천으로서 바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 실천해 보았습니다. 관련 개념으로는요, 우리가 우리 모두의 지구라는 탐구 단원 안에서 어떤 것들을 탐구해 나갈까, 그리고 그 탐구 과정에서 어떠한 개념들을 추출할 수 있지라는 것들을 꼽아 보았는데요. 권리, 공정, 존중, 신장, 차이, 공동체, 시스템, 제도 등과 같습니다. 학습 접근 방법, 즉 학생들이 학습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떠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능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꼽아 보았는데요. 5가지 중에서 의사소통 기능, 대인관계 기능, 조사 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또 신장시키기로 목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탐구 단원을 통해서 IB 학습자상은 소통하는 사람,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 배려하는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탐구의 계획을 아이들과 만나는 순간이 정말 중요하겠죠. 선생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치밀하게 동학년 선생님과 함께 계획한 이러한 계획들이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지 그것이 학생들의 탐구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초학문적 주제, 우리 모두의 지구, 평등한 기회의 접근권이라는 주제 아래 중심 아이디어, 공정한 기회를 가지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존중은 인권을 신장시킨다에 대해서 탐구를 시작하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황극을 했습니다. 상황극이 뭐였냐면요, 우리 반에서 1인 인력을 정하는 상황이었어요. 학생들이 이제 학기마다 이제 매달 우리는 1인 인력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탐구단을 시작할 때쯤 1인 인력을 바꾸는 때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 1인 인력을 바꾸는 상황에서 차별과 권리가 박탈당하는 경험을 갖게 해서 아이들에게 불평등해요, 불공평해요, 차별은 나빠요, 모두 권리를 가져야 돼요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황극을 준비했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번에 우리 반 이제 1인 인력을 새롭게 정할 텐데 너희들이 희망하는 1인 인력 있니? 네! 애들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1인 인력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희망하는 1인 인력에 손을 들어서 지원해줘. 근데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우유 당번과 쓰레기 당번은 힘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들만 지원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우리 반 학급 문고 정리와 게시판 꾸미기 같은 것은 보니까 미적 감각, 그리고 깔끔하게 해주려면은 여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해해 주길 바래. 남자, 여자로 나눌 거야? 하니까 애들이 웅성거려. 교사는 하지만 회의를 진행했죠. 칠판 지우기 담당을 희망하는 학생 손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하나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선생님을 보니까 4명이나 지원했는데 가장 키가 큰 학생이 칠판 당번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우리 반 모두에게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키가 큰 2명이 칠판 당번해줘 하니까 애들에게서 웅성거리면서 키가 작은 아이는 입을 삐쭉 내밀면서 주눅이 들고 불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있어요? 하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막 말해요. 키로 칠판 당번을 결정하는 것은 불공평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키가 작은 친구들도 칠판 당번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어요. 키가 작다고 원하는 1인 인력을 맡지 못하는 것은 억울해요. 애들이 이제 말해요. 여자라서 우유당번을 못하는 것도 억울해요. 남자라서 우리 반 꾸미기, 네, 이런 거 제안하는 것도 이상해요. 하면서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교사는 얘기합니다. 너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억울하고 이상한 상황과 관련된 단어들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애들이 이제야 말해요. 오늘의 지금 상황극과 관련된 경험들을 통해서 떠올린 단어는 차별, 불공평, 공평, 공정, 권리, 기회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희들 말한 대로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한 것 같아요. 하면서 시치미를 떼요. 저는 일부러 이러한 불공정한, 불공평한 경험을 제공한 다음에 애들에게 그러면은 너희들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불공평하다고 느낀 경험이 있니? 하면서 물으면 이제 애들이 선생님 저 집에서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았어요. 언니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어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드디어 탐구 문제인 인권, 권리에 대한 공정한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어서 한 개의 사진을 더 제시합니다. 애들에게서 우리로부터 시작했다면 조금 더 확장돼서 사회적 이슈로 나가보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에, 우리 마을 인근에 있는 한 장소에서 새로운 카페가 생깁니다. 스타벅스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죠. 그런데 이 카페가 대구의 종로의 고택에다가 이렇게 스타벅스를 새롭게 개점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돼요.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한옥이 예쁘게 구성되어 있고 그 카페에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여기 보이나요? 사진에? 그 앞에 휠체어를 탄 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앞에 어때요? 계단이 있어요. 이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단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요. See, Think, Wonder라는 전략을 썼는데요. See, Think, Wonder 전략은 뭐냐면요. 3가지 질문에 순차적으로 대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지를 분석적으로 해석하고 중요한 사실을 깨닫도록 질문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See, 무엇이 보이나요? 라고 말하니까 모르니까 애들이 막 말하죠. 선생님 저기 카페예요. 저 여기 새로 생긴 카페예요. 스타벅스가 보여요. 그런데 그 앞에 휠체어를 탄 한 분이 보여요. 그 앞에 계단이 있어요. 즉 사진에 직접 보이는 것들이 애들이 찾아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think. 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서 어떤 생각과 느낌이 떠오르나요? 하면 이제야 아이들의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 휠체어 탄 사람이 계단이 있어서 카페에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계단 대신 경사로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왜 저렇게 계단으로 만들었을지 이런 궁금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더로 애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궁금하니?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요. 저 사람은 카페를 이용했을까요? 아니면은 왜 계단만 설치했는지 궁금해요. 경사로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궁금증이 막 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나 사회적으로 이러한 불평등, 인권이 공정하게 모두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요.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탐구 단원이 이와 같은 인권에 대해서 탐구해 볼 거야. 너희들 추학문적 주제는 어떤 주제인 것 같아? 라고 예상해 보게요. 아이들이 스스로 다양하게 예상해 본답니다. 가장 많은 예상을 받고 실제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바로 쉐어링 더 플래닛이죠. 아이들도 우리 모두의 지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 같이 지구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같이 살아가는데 다른 대우, 공평하지 못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의 지구 안에서 이러한 인권을 탐구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하니까 이제 인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미 아이들이 탐구의 맥락 속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추학문적 주제 안에서 오늘 구체적인 설명인 평등한 기회의 접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설명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탐구하고 인권이 정말 중요하군요 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가지게 되고 또 표현하게 되었어요. 탐구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탐구의 맥락을 만들어 학생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사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활성화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탐구에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된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몰입한 친구들에게 탐구 질문과 탐구 주제 목록을 함께 작성해 갈 차례랍니다. 가장 먼저는 주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탐구 주제 목록을 만들어 봤어요. 네, 탐구 주제 목록, 관점, 변화, 책임을 활용해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제 목록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탐구 주제 목록 3가지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KWL 전략을 써서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뭔지, 알길 원하는 것은 뭔지, want to know를 학생들이 포스트잇에 적어 놓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탐구 방향을 그리고 탐구 자료를 선정해야겠다라고 교사가 참고했고요. want to know, 즉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탐구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탐구 주제 목록마다 학생들의 탐구 질문을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탐구 주제 목록은 탐구의 순서와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그들의 주도성을 높여 보다 적극적인 탐구자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 KWR 전략인데요. 이 KWR 전략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전 지식도 파악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탐구 질문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탐구를 만나고 함께 탐구 주제 목록과 탐구 질문을 확정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탐구 수업이 진행되는, 시작되는 순간인데요. 그 이야기는 인권의 중요성 영상 2번째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의 중요성 1편에서 탐구 단원을 어떻게 설계했고 그 탐구 단원 설계한 것을 학생들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편에서 만나요.